토트넘 허스퍼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중요했던 경기 2대2로 비겼는데요. 이 경기 결정적인 동점골을 손흥민 선수가 기록했기 때문에 영국을 대표하는, 영국 축구를 대표하는 매체라고 할 수 있죠.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 그리고 공영방송인 BBC 스포츠 모두 손흥민 선수의 사진을 메인으로 내걸면서 또 손흥민 선수가 극적인 동점골로 무승부를 이끌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로 무승부를 거둘 수 있었으니까 이건 당연한 선택지이긴 하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오랜만에 또 이제 메인을 계속 장식을 하고 있는 중인 건데요. 이 매체의 메인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골을 넣은 것도 있지만 또 경기 내내 활약도 좋았기 때문에 영국 언론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고 평점을 준 매체들도 있는데 현지에서 과연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평가의 배경은 무엇인지, 손흥민 선수의 맨유전 활약 어땠는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고 현지 반응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전력 질주 횟수, 그 스프린트죠. 21회로 가장 많았었고요. 그것도 중간에 나갔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순간 최고 속도도 32.42km/h였는데 저기 그 가장 높게 나온 단주마 같은 경우는 교체 투입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짧은 시간을 뛰는 거니까 그때 이제 임팩트 있게 뛰는 거고, 선발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는 로메로 32.63km/h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빠른 스피드를 자랑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근 몸 상태가 좋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활동 거리도 교체됐음에도 10km 정도를 넘게 뛰었으니까 부지런히 뛰기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경기에서 그 속도를 살려서 드리블 돌파를 일단 4회를 성공시켰는데요. 이는 양팀 출전 선수들 중에 최다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파울도 한번 결정적인 파울을 얻어내기도 했었는데요. 먼저 드리블 장면들 조금 살펴보면요. 40분경에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고 이제 카세미르 쪽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카세미르가 이제 태클을 하는데 그걸 이제 돌파해서 나간 다음에 그리고 볼을 끌고 쭉 가다가 케인 선수한테 패스를 찔러줬고, 여기서 이제 케인이 또 볼을 받아가지고 끌고 가다가 페리시치한테 다시 패스를 준 다음에 페리시치가 또 뒤로 돌아가는 케인을 향해서 패스를 찔러줬는데, 여기서 이제 케인이 크로스를 올릴 때 이 3명 외에는 다른 선수들이 공격에 가세하지 않았었어요. 이렇게 볼을 끌고 갈 때 다른 선수들이 올라와 줘서 박스 안까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은 또 토트넘이 좀 아쉬웠던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올 시즌에 맨유 같은 경우 전력이 좋아지고 경기력이 살아난 그 과정에는 이 세계적인 미드필더인 카세미르의 가세가 정말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 카세미르를 이렇게 여유있게 제치는 모습들은 손흥민 선수의 클래스를 보여주는 모습이고, 또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명의 선수들을 이제 제쳐 들어가면서 탈압박으로 기회를 만들어낸 것이니까 그 손흥민 선수의 장기, 손흥민 선수의 자신감이 좀 회복된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9분경에는 다시 이제 그 쇼 쪽으로 드리블을 가다가 쇼가 오니까 순간적으로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치고 갔어요. 가니까 여기서 이제 산초가 손흥민 선수를 압박하러 왔었거든요. 하지만은 손흥민 선수가 쇼 뒤쪽으로 이렇게 볼을 툭 차고선 이렇게 돌아 들어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돌파를 해가지고 쭉 간 다음에 계속 먼 거리를 드리블로 치고 갔었는데, 여기서 쇼가 살짝 이렇게 밀치면서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균형을 무너뜨린 다음에 뺏어내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거 파울 아니야 하면서 심판을 보면서 조금 항의하는 장면을 연출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속도도 속도지만 이렇게 상대의 움직임을 보고 역이용해서 치는 이런 기술적인 능력, 트릭 같은 것도 좋은 선수라는 것을 또 보여준 멋진 장면이었는데, 분명히 손흥민 선수의 폼이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9분경에 이게 정말 예술이었는데요. 박스 안에 있었음에도 카세미르 쪽으로 가다가 카세미르가 이제 발을 뻗으니까 이거를 순간적으로 접는 동작으로 벗겨낸 다음에 페리시치한테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페리시치가 크로스를 이땐 정말 정교하게 올렸는데, 다이어가 이건 무조건 골 넣어야 되는 빈 골대 헤딩이었는데 이게 골대를 빗나가고 말았죠. 사실 이 골이 들어갔더라면 토트넘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손흥민 선수가 세컨드 어시스트라고 할 수 있는 기점 패스가 될 수 있었는데, 그 기점 패스를 하는 과정에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세계적인 수비형 미드필더 카세미르를 이제 제쳤다. 그리고 카세미르가 사실은 맨유의 일정이 빡빡하긴 해도 프리미어리그 퇴장 문제로 꽤 오래 또 쉰 경기들이 있어서 지쳤다, 방전됐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확실하게 손흥민 선수가 카세미르와의 1대1 대결에서 승리했다라고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73분경에는 손흥민 선수가 린델레프 앞에서 또다시 이제 드리블 돌파를 감행을 했는데요. 여기선 이제 그 린델레프가 손흥민 선수를 걷어찼어요. 근데 이제 그 이미 린델레프가 59분경에 옐로 카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걷어차이면서 이제 쓰러져가지고 있으니까 케인이 가가지고 항의를 하고, 또 이제 그 메이슨
임시 감독 역시도 대기심한테 이거 왜 옐로 안 줘? 그 옐로 누적 퇴장이 나올 수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예, 이미 59분에 린델로프가 이제 한 장의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경고 딱 나오면 맨유는 10명으로 뛰어야 되는 굉장히 이제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뭐 아까 그 쇼가 커버 들어와가지고 막아낸 장면은 이게 터치가 경미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쇼가 수비를 굉장히 영리하게 잘한 거라고 봤었지만요. 이거는 충분히 옐로가 나올 수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예, 또 심판이 바로 앞에서 봤어요. 그러니까요. 이걸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나? 사실 이거는 경고가 없었다면 경고를 줬을 텐데 있으니까 약간 퇴장까지 주고 뭐해서 퇴장 이제 주기 조금 뭐해서 그냥 한번 봐준 거에 가까운 건데 이거는 만약에 진짜 옐로 한 장 없었으면 무조건 여기서 옐로가 나왔어야 되는 장면입니다. 예. 그럴 정도로 손흥민 선수가 맨유 수비수들을 굉장히 잘 공략했던 경기가 이번 경기였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손흥민 선수의 공격 기록인 건데요. 일단 뭐 슈팅 3회로 두 번째로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찬스 메이킹도 한 번을 기록을 했던 거였는데요. 일단 뭐 찬스 메이킹 만들었던 장면은 이제 뭐 13분경에 손흥민 선수가 이거 케인이 이제 그 패스가 조금 길게 나온 거를 발을 쭉 뻗어가지고 그 스루 패스를 찔러줬고 여기서 이제 그 히샬리송이 볼을 끌고 가다가 수비가 앞에 있었는데 슈팅을 가져가면서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던 장면이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66분경에 케인이 이제 환상적인 약간 조금 감아 들어가는 크로스를 올렸거든요. 이걸 이제 그 먼포스트에서 세도에 들어가던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가져갔는데 골대를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죠. 그리고 또 이제 79분경에 마침내 골을 넣었는데 이것도 이제 케인 선수의 감아 들어가는 그 날카로운 땅볼 크로스를 먼포스트에서 세도에 들어오던 손흥민 선수가 데야가 각도를 좁히고 나왔음에도 살짝 넘기는 슈팅으로 골을 넣었던 거였죠. 네, 정말 감각적인 침투도 좋았고 마무리도 좋았고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 피니셔라는 걸 보여줬던 그런 장면이었고 이 골로 2대2 무승부가 됐어요. 예, 그러면서 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게 그 양팀 선수들의 공격 시퀀스 관여인 거거든요. 케인이 11개로 독보적으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무려 찬스 메이킹이 5번이었거든요. 이 경기에서. 그리고 이제 2위가 브루노 페르난데스였고 이제 손흥민과 호이비에르가 공동 3위였던 거였죠. 역시 이렇게 케인이 좀 플레이메이킹을 해줘야 토트넘의 경기력이 살아나고 또 손흥민 선수도 살아난다는 것을 봤던 경기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손흥민 선수 개인적인 폼도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뭐 이 경기에서 그리고 이거는 패스 웹인 건데요. 일단 뭐 패스 성공률은 81%였고 또 이제 공격 진영에서의 패스 성공률도 81%였습니다. 그 정도로 괜찮은 패스 수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할 수 있죠. 위쪽에서 뛰는 선수였고 실제 그 평균 위치가 손흥민과 히샬리송이 가장 위에 있었거든요. 요즘은 케인이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상당히 그래도 정밀한 패스를 자랑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수비도 상당히 열심히 가담한 거를 보여주는 건데요. 일단 그라운드 볼을 7에 경합해가지고 100%의 승률을 자랑을 했어요. 흔치 않은 정도의 기록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공중볼까지 다 합치면은 이제 전체 볼 경합 승률은 77.8%로 로메로 83.3%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에 있는 맵이 태클 맵인 건데 위험 지역에서 그래도 태클로 막아내는 장면이 있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맨 오른쪽이 이제 소유권 획득 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공격 진영에서 소유권을 획득해가지고 바로 역습을 단행을 했다는 거죠. 손흥민 선수의 전술적인 가치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안와 골절상 이후에 이제 헤더 경합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었는데 오히려 조금 이후에는 최근에 더 적극적으로 하는 느낌도 있고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스스로 극복하려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이렇게 기록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계 매체들에서 대부분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높은 평점이 나왔는데요. 일단 풋몹에서는 8.3점으로 레시포드가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고요. 8.5점으로요. 그 다음에 케인하고 손흥민이 공동 2위인 겁니다. 사실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의 공식 경기 최고 선수도 골을 넣었던 레시포드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2위가 케인, 3위가 손흥민 선수였거든요. 뭐 실제로 이날 경기의 활약상을 보면 뭐 손흥민, 케인, 레시포드 그리고 어시스트란 브루노까지 좀 주목받을 만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파스코어 평점에서는 케인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로메로 그리고 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세 번째로 높은 평점을 받았고 그리고 레시포드가 세 번째. 이게 마치 그 토트넘이 이긴 경기처럼 조금 평점이 나오긴 했죠. 어찌됐건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공식 MOM으로 선정했던 레시포드보다 0.1점 높은 평점을 소파스코어에서는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로서 굉장히 그래도 객관적으로 평점을 매기는 편인 과장되지 않게 매기는 스카이
스카이 스포츠의 평점이 좀 인상적이에요. 예, 뭐 이 경기에서 손흥민, 케인, 레시포드, 부페 이렇게 4명의 선수한테 평점 8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는 해리 케인에게 줬고요. 뭐 많은 네. 기회를 창출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뭐 그러니까 스카이 평점은 상당히 그래도 합리적으로 잘 나온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포로하고 페리시치가 아쉬웠던 부분들도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 페리시치도 한 골을 막은 수비가 있었고 포로도 뭐 결국 추격하는 골 그게 매우 컸으니까 예, 평점 7점이 나올 만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 경쟁자로 뭐 얘기가 됐던 히샬리송 같은 경우는 5점, 단주만 교체로 나오긴 했지만 6점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클루세트키도 7점이었거든요. 확실히 뭐 토트넘에서 손캐듀오의 공격 위상은 범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평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90미니스에서 90분에서 예. 이제 평점을 매긴 거에서는 손흥민과 이제 해리 케인이 토트넘 선수들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요. 수비진을 향해 달리고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그는 본인의 모조를 재발견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모조가 약간 좀 성적인 용어긴 해요. 그 정력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뭐 오스틴 파워 같은 그 영화에서는 모조 마이 모조라고 해가지고 그게 내 힘의 원천이다. 그래서 정력이라는 의미인 건데 정력을 다시 되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분명히 손흥민 선수가 뭐 골도 골인데 뭐 말씀하신 돌파라든지 전반적인 공격 영향력 특히 후반전에 보여준 모습들을 보자면 손흥민의 모습이 돌아오고 있다는 현재 평가고 그리고 평점이 8점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평점인데 다른 선수들의 평점을 보시면 굉장히 이제 박한 평가들도 많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가장 인상적인 평점은 바로 이제 포로에 대한 평가였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감독이 그에게 수비하는 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분명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지만 이제 추격하는 골을 넣으면서 그는 본인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공격형 윙백으로서의 퀄리티가 있음을 입증해냈다라고 한 겁니다. 예, 분명히 멋진 골을 넣었기 때문에 중요한 골을 넣었다고 할 수 있겠고 뭐 2개의 골을 먹었기 때문에 다이어 4점으로 뭐 최저 평점 뭐 받았고요. 그 외에도 대체적으로 5, 6점대 평점들이 나왔지만 손흥민 선수는 8점이었다. 그리고 이제 풋볼 런던 평점인데 이번에는 그 알레스테오 골드 기자가 아니라 롭게스트 기자가 평점을 매겼다고요? 예, 그러니까 롭게스트 기자가 웬일로 평점을 매겼는데 조금 납득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 페리시치가 평점 8점이 나왔어요. 예. 손흥민 선수가 7점인데 더 높네요. 근데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이 둘의 평점이 바뀐 게 아닌가. 손흥민이 8점이 나와야 되고 페리시치가 7점이 나와야 되고 지금 뭐 90미닛은 심지어 페리시치 평점은 5점을 줬거든요. 그렇죠. 너무 차이가 크고 다른 모든 매체들이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평점이 더 높거든요. 예, 근데 런던 지역지들은 다들 페리시치를 더 높은 평점을 줬더라고요. 약간 좀 이제 어떻게 축구를 보는지 모르겠는데 평가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일단 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때때로 동료들과 좋은 링크업 플레이, 거기가 연계 플레이인 거죠.를 했으나 초반엔 득점에 있어 제한적인 기회를 얻었다. 그는 케인이 처음 제공한 결정적인 노마크 득점 찬스를 놓쳤으나 그 후 다시 케인이 절묘한 패스를 제공하자 이번엔 골을 넣었다는데 여기서 이제 서블림이라고 했거든요. 서블림이 이제 절묘하냐는 의미도 되고 숭고하냐는 의미도 되거든요. 약간 조금 왜냐면은 그 뒤에 또 이브닝 스탠다드의 평가에도 조금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있어서 결국엔 이제 골을 넣은 것도 케인 덕분이고 그 전에 케인이 떠먹여준 밥상도 못 넣었으니까 좀 평점에 감점이 좀 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페리시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면서 8점을 준 거냐면요. 뉴캐슬전에서 풀백으로 뛴 그는 다시 선호하는 왼쪽 윙백 역할로 돌아왔고 골라인 바로 앞에서 적절한 위치에 있으면서 산초의 골과 다름없는 슈팅을 막아냈다. 이후 동점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득점 상황을 낭비하면서 도리어 추가 실점을 허용했다. 이거 마이너스 요소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산초의 슈팅을 막아낸 거에서 점수를 줬다면 여기서 골을 날렸던 것에 대해서 또 마이너스를 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이어의 골에 했어야 될 득점 기회를 제공한 좋은 장면이 있긴 하더라도 글쎄 손흥민 선수보다 높을 정도냐 이게 뭐 7점 정도 주는 잘 줬다. 저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풋볼러는 하나가 아니라 이 댄 킬패트릭 기자가 있는 이브닝 스탠다드도 평점을 보니까 아니 케인 페리시치 8점, 손흥민 7점. 똑같은데? 그러니까요. 풋볼 런던하고? 아니 평점이 그러니까 둘이 짜고 한 건가? 옆에 롭 자리에 앉아서 같이 얘기하면서 봤나?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요.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는 비록 이전 케인의 환상적인 작업에 이은
글로리어스 찬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기회를 놓쳤으나 그러니까 서블림, 글로리어스 둘이 좀 말을 맞춘 게 아닌가. 아니, 어떻게 보면 약간 이거 보면은 알렉세오 골드 기자가 잠깐 그 어떻게 일이 있어서 못하니까 롭게스한테 넘기면서 제대로 경기를 못 본 거야 롭게스. 그래서 댄키 패트릭한테 야 나 어떻게 해서 뭔냐 나 비슷하게 좀 할게 단어만 좀 바꿔갖고 뭐 이랬을 정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단어 선택도 이런 표현을 쓰니까 얘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기회를 놓쳤으나 동점골 장면에서 정확한 위치에 있었다. 이것도 그러면 결국 위치에 있었다. 떠먹여 좋다. 근데 대회 앞에서 그 슈팅 자체도 대단했던 건데 이거 약간 이상한 평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활력이 있어 보였으나 아직 그의 최상의 모습에 다다른 건 아니다. 뭐 더 좋은 모습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좀 박한 평가이기도 하다. 네, 그리고 이제 페리시치에 대해서는 중요한 골라인 클리어링을 통해 한 골을 막아냈고 전반전 데에아는 2번의 강제 세이브를 기록했는데 이게 그 데에아가 전반전에 선방이 2번이었는데 2번 다 정면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히샬리송의 초반 슈팅과 그리고 이제 페리시치의 슈팅이 다 정면이었던 거였는데 강제 세이브를 기록했는데 이 과정에서 페리시치가 볼을 끈 결정은 곧바로 맨유의 2번째 골로 연결됐다. 이거 그러니까 패스를 줬어야 되는데 본인이 끌고 가서 슈팅한 게 결국은 맨유의 2번째 골로 연결됐다. 이거 마이너스 요소잖아요. 어떻게 이런 플레이를 했는데 8점이냐. 이 평가 내용만 봐도 8점이 나올 활약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봤나봐요. 페리시치는 기본 7점에서 그 골라인 클리어링으로 8점을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 그 2번째 실점 장면 때문에 7점이 다시 됐다가 그 다음에 다이어에 골을 넣었어야 되는 크로스를 올렸다. 이것도 둘 다 동시에 같은 내용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다시 이제 8점이 된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골을 넣은 손흥민인데 그리고 다이어가 넣었어야 될 크로스도 손흥민 선수가 카세미로 제끼고 패스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페리시 100분 양보해서 8점 주면 손흥민 선수도 8점 줘야지. 네. 최소한 동점이어야지. 예, 그건 저도 뭐 이 경기에서 페리시치가 나쁘진 않았었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전반전에는 안 좋았어요. 전반전에는 손흥민 선수한테 줘야 되는 기회들에서도 자꾸 그 예전에 안 좋았던 그 크로스 버릇이 나왔고 특히 이제 그 2번째 골을 실점한 장면은 페리시치의 잘못이기 때문에 저는 전반전은 페리시치가 별로였지만 후반전은 정말 잘했거든요. 네. 페리시치가 그래서 공격을 상당히 많이 주도하고 위협적인 크로스들도 많이 올리고 굉장히 정교했어요. 하지만은 그래도 7점이다. 제가 봤을 땐. 그 놀라운 거 저는 히샬리송 7점도 황당해요. 그러니까요. 다른 모든 매체들은 솔직히 6점, 5점, 2점대거든요. 그렇죠. 5점 줬죠. 예. 다른 매체들은. 근데 무슨 내용이냐? 심지어 내용도 좋은 내용이 없어. 디시전 메이킹이 형편없었다. 네. 자신감이 골대 앞에서 부족했다. 근데 7점이야. 네. 아니 무슨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거?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좋은 얘기가 없는데 네. 이거 뭐 평점을 어떻게 준 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건 그 손흥민 선수가 이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최근 4경기에서 3골을 넣고 있고요. 또 이제 10경기에서 5골을 넣고 있고요. 그리고 뭐 7경기에서 4골 1도움. 거기다가 무엇보다도 홈에서 이제 4경기 연속골 포함 6경기에서 5골을 넣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손흥민 선수의 폼도 살아난 것도 있지만 최근에 역할 변화, 전술 변화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고 분석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홈에서는 토트넘이 그나마 공격적으로 하다 예. 보니까 손흥민 선수한테 기회가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대기록이 있죠. 네, 그러니까요. 이 경기에서 골을 추가하면서 9호 골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그 7시즌 연속 2자릿수 골까지 단 이제 한 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최근 추세를 놓고 보면은 조만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100호 골을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아홉수의 그 아쉬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당장 우리가 아직 10호 골을 이제 터트릴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네. 앞으로의 일정들을 보면 가능성은 좀 충분해 보여요. 예, 뭐 최근에 원정에서 워낙 토트넘이 안 좋다 보니까 리버풀 원정이 쉽지 않은 경기는 될지 모르더라도 그 리버풀이 최근에 아놀드를 그 미드필더로 올려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공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손민 선수는 골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팰리스가 최근에 호지슨 감독 부임하면서 조금 뭐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바로 전 경기에서는 0대1로 패하기도 했고 예, 그리고 홈 경기이기도 하고요. 예, 그 손흥민 선수가 팰리스랑도 좋았던 기억들이 개인적으로 많기도 하고요. 이번 시즌 골을 넣은 몇 안 되는 팀입니다. 예. 그 손흥민 선수가 전반기에 골을 넣은 팀이 딱 2팀이거든요. 예. 레스터전 해트트릭 그리고 팰리스전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후반기에 와서 이제 골들을 넣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전반기 때 골 넣었던 두 팀 중에 한 팀인 거니까 충분히 골 넣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에스턴 빌라전은 솔직히 조금 뭐 힘든 경기가 될 거예요. 원정이기도 하고 최근에 에스턴 빌라가 워낙 잘하니까요. 하지만 브렌트포드 리즈하고의 남은 두 경기에서 충분히 추가골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10호 골 도전, 뭐 7시즌 연속 대기록에 도전하는 것뿐 아니라 또 그 이상의 손흥민 선수가 골을 터뜨려주면서 올 시즌 유종의 미를 거두고 또 유럽 대항전 진출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한준TV와 함께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의 현지 활약상과 영국 언론들의 주요한 평가와 반응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